안녕하세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 책,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대하고 중요한 책의 핵심 구조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책의 이름 자체에 사실 모든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 원제인 베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라는 이름도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왔는데 이게 바로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나는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가 얼마나 많은 최초를 다루고 있는지. 우주와 인류의 탄생은 물론이고 인류의 첫 번째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기원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따라서 창세기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그 핵심을 짚어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의 첫 파트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걸 원역사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모두 온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 파트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 패턴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패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구원자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또 세상에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는데 이게 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어떠세요? 죄,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 구조가 딱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류가 첫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어둠 속의 첫 번째 빗줄기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 전반부가 온 인류를 비추는 넓은 렌즈였다면 이제 카메라가 극적으로 줌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 하나의 가족에게로요. 이게 창세기 구조의 가장 큰 반전이자 핵심이에요. 거대한 깔때기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딱 한 가족의 이야기로 확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바로 그 한 가족의 이야기, 우리가 족장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의 주인공은 아브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에요. 이 족장사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둘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나머지 이야기는요, 전부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 아들인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그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잖아요. 약속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족장사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진짜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와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로 가게 됐을까? 바로 형들한테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출애굽기라는 다음 이야기의 시작을 위한 완벽한 무대 준비 작업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전체 구조를 한 장으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루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초점을 좁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게로 집중하는 이 깔때기 구조. 이것만 기억하셔도 창세기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결국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라는 거대한 시작에서 출발해서 한 민족이라는 또 다른 시작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책으로 바통을 넘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수많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